어디까지나 음악인으로서 작사 작곡가분들, 제가 다 좋아하는 작사 작곡가 편곡가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음악적 취향과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임영웅 씨에게 곡을 주셨다면 어떤 느낌의 곡을 주었을까라고 예상하고 유추해본 결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예빈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영웅 씨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드디어 첫 정규 앨범 트랙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정규 앨범 트랙 리스트를 보니까요, 진짜 우리나라의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각 장르별로의 아티스트이자 작편곡가 모든 분들이 총출동한 그런 앨범이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콜라보를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꽉 찼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이번 사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작사, 작곡, 편곡가들의 어떤 색깔과 음악적 성향, 그런 것들로 비추어 봐서 대략 어떤 음악들이 흘러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음악 창작에 있어서 이 같은 작곡가라도 어떤 음악이 창작되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모릅니다.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작품도 있겠죠. 아니라면 원래 작사 작곡가들이 만들어놓은 곡 리스트를 보면서 좀 선곡을 해서 뽑아서 이 곡을 채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사 작곡가들은요, 작사 작곡가들만의 어떤 폴더가 있어요. 수백 곡을 데모를 통해서 만들어 놓거든요. 이 가수에게 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가수에게, 아니면 이런 장르의 가수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그런 목소리와 비슷한 데모 녹음을 거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작사 작곡 편곡가들을 바라보면서 대략 이런 곡이겠구나라는 걸 살짝은 유추할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한번 1번 트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트랙이 이적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양시원 님이 편곡을 했다고 했는데, 보통 이적 씨의 곡들을 같이 협업을 하시는, 편곡으로 협업하시는 분이 양시원 씨인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탄생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앞서서도 임영웅 씨의 I'm Hero의 예시를 들면서 이적 씨 예시를 들었는데, 이적 씨 예시를 든 순간 이적 씨가 첫 곡을 했어요. 제가 요것도 어떻게 간파한 거 아닌가요? 이적 씨라는 뮤지션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음악뿐만이 아니고 가사말에서도 너무나 기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NS에 하늘을 달리다라는 자기의 곡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마른 하늘을 달리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번쩍하면서 그냥 날아가고 싶었다, 나는 그러고 싶었다라고 해서 그 곡을 그렇게 맑은 하늘로 적지 않고 마른 하늘로 적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법이라든지 이런 법칙도 벗어날 수 있다. 예술은 문법의 정확성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예시로 이적 씨의 음악을 예시로 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곡에서는 진짜 제2의 다행이다, 이적 씨만의 발라드, 다행이다, 말하는 대로, 아니면 달팽이, 이적 씨만의 아주 기발한 생각들과 감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발라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달리다 같은 펑키하고 패닉에서와의 같은 그런 리드미컬하고 신나는 리듬의 곡이 나올 것인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좀 감성적인 곡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발라드일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그냥 어디까지 예상이에요, 여러분들. 제2의 어떤 이적 씨만의 어떤 감성적인 발라드, 어쿠스틱적인 발라드,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되게 뒤쪽으로 화려할까, 아니면 소박한 발라드일까, 그거는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첫 곡이니까 소박하게 예쁘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자, 2번 트랙이 무지개예요.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작사 작곡 아시죠? 멧돼지, 박선수님, 그리고 김시원님, 이분들이 합치면 히어로가 탄생했잖아요. 히어로라는 어떤 트렌디한 음악도 작곡을 했단 말이죠. SM 전속 작곡가이자 SS, 신화, 보아, 샤이니 등등등 해서 임창정, 왁스 등등 20년간 리드미컬한 댄스 음악부터 발라드까지 다 섭렵하고 계시는 분이란 거예요. SM표 작곡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디한 히어로까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어떤 곡일까 궁금해요. 근데 되게 뭔가 무지개, 청량하고 밝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곡도 발라드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리드미컬한 어떤 역대 아이돌 곡을 작곡한 그런 어떤 느낌을 담을 것이냐라는 게 조금 궁금해집니다. 근데 뭔가 저는 발랄할 것 같은데 또 무지개 하면서 또 발라드가 들어간다면 전 또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제 예상 틀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제 예상입니다. 좀 발랄한 곡이지 않을까? 쾌청하고 청량한 그런 임영웅 씨의 목소리를 이렇게 녹여서 밝은 느낌의 곡을 탄생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3번 트랙이 손이 참 곱던 그대. 요것도 근데 되게 감성적인 예쁜 어떤 가사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딕 펑스, 슈퍼스타 K의 어떤 되게 현란한 펑키 밴드로 유명해요. 딕 펑스의 김연우 씨가 곡을 줬습니다. 근데 손이 참 곱던 그대라는 거죠. 근데 딕 펑스가 말이죠. 뭐 전자기타로 징 하는 이런 밴드일 것 같은데 김연우 씨가 현란한 어떤 피아노 편곡, 짠짠짠짠짠 이 피아노 편곡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디펑스의 어떤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펑스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리드미컬하면서 밴드의 리드미컬도 있는데 감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펑스지만 김연우 씨지만 손이 참 곱던 그대 리드미컬이 들어가면서 되게 예쁜 곡이 템포가 조금 올라오면서 그죠? 올라오면서 되게 손이 참 곱던 그대 어떤 그런 첫사랑이라든지 아름다운 예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곡은 조금 리드미컬한 봄날과 같은 그런 예쁜 곡이 탄생할 것 같다. 근데 리듬이 있을 것 같다. 왜? 밴드니까. 밴드 사운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들의 블루스가 4번 트랙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힐링과 치유와 어떤 그런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는 그 곡. 국민 힐링송이 탄생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5번이 아버지, 작사 작곡이 이제 우지민 장재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인디씬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또 담아놨기 때문에 이 곡 자체가 되게 감동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임영웅 씨 보이스가 딱 두각이 되고 악기가 많이 추가되지 않는 그런 느낌의 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이에요. 6번 곡은 아비앙또, 임영웅 리로드 에피소드 1이 공개가 됐죠. 거기에 끝쪽에 이 아비앙또를 녹음하는 그 장면을 담았어요. 곡 너무나 기대됐더라고요. 이거는 완벽하게 임영웅 씨의 요즘의 취향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레게 리듬과 이 스페인 라틴 음악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잘 불러내고 소화하고 좀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데스파시보를 얼마나 잘 불러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웅이 빛나는 밤에에서 첫 곡이 세뇨리따였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요즘에 이 곡에 꽂힌 거예요. 이 장르에. 그러다 보니까 아비앙또를 곡을 받았고 이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 요즘에 내가 꽂힌 취향이니까. 그래서 이 영상만 봐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보일 수 있죠. 왜냐면 영어 쪽도 아니고 팝도 아니고 라틴, 레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느낌 살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음악인들과 뮤지션들과 많은 청자에게 잘 보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기도 하고 또 잘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도 계속 반복 레코딩이 계속 되었다라고 이제 끝에 나와 있죠. 그래서인지 되게 완성도적인 아비앙또가 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번 트랙 사랑역은 전통 트롯의 진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7번 트랙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까지 리로드 에피소드 1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죠. 아주 신나고 아주 그냥 잘 흘러가는 그런 전통 트롯의 그런 진수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서 박진봉님과 박상철님 선배님의 어떤 작사 작곡 콜라보. 그러면서 9번 트랙에 이 사랑의 노래의 진짜 제목을 알게 됐어요. 네, 사랑의 진짜 네 이렇게 제가 요들송 아주 어려운 곡 고난이도의 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사랑의 진짜 제목을 알게 됐어요. 사랑의 진짜. 야 이제는 포크까지 나와요. 포크까지. 너에게 난 해질녘 너울처럼 송봉주님께서 네, 이렇게 지어주신 연애 편지, 낭만적인 연애 편지라는 곡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11번 트랙은 제2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해요 그대를 서른도 선배님께서 곡을 주셨습니다.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에 제2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곡이 11번 트랙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12번에 인생 찬가. 이름 자체가 인생 찬가. 와, 이 인생의 찬가를 노래하는 이 곡을 마치 콘서트장에 대미를 장식할 만한 그 곡일 것 같아요. 그냥 맨 끝에 다 같이 부를 것 같은 노래 있잖아요. 어머나부터 해서 이별의 버스 정류장까지 이 윤명선님 이분이 곡을 주셨는데 한국 전통 가요 그 어떤 그 버라이어티에 찬란하고 구성지고 그런 아름다운 곡이 12번 트랙에 탁 담겨져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음악인으로서 작사 작곡가 분들 제가 다 좋아하는 작사 작곡가 편곡가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음악적 취향과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임영웅 씨에게 곡을 주셨다면 어떤 느낌의 곡을 주었을까라고 예상하고 유추해본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떤 곡이 창작되어지고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곡은요. 우리들의 블루스와 그리고 사랑의 진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봄날의 찬가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좋은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